이제 공급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급량도 공급이 뭔지 공급이 뭘까요? 공급이. 공급. 아파트 공급이 뭐예요? 그냥 알고 있는 대로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입주 물량. 네, 그거밖에 없습니까? 재고주택. 네. 나오는 거,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근데 재고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혹시 보셨나요? 있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재고주택도 얘기하기 힘든 게 이걸 수치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호가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잖아요. 이 매물량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게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한동안은 이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 얘기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하지? 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체계화 시켜서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적극성으로 제가 지금. 적극성. 이것도 심리네요? 그렇죠. 근데 적극성으로 매물이 많아졌다가 늘어났다가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적극성이에요. 수보다. 근데 많은 분들은 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왜 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공급이라는 건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중요한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특히 일반 매물은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적극성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매물이 200개가 나와 있어요. 1000세대 아파트에 20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매수자가 보면은 뭐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대충 짐작으로 많다 적다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00개보다 훨씬 적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10명이다. 그러면 10대 200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해야죠. 근데 하락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매물의 적극성이 없기 때문이죠. 적극성이 없는 매물은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해야 떨어지는 거죠. 적극적이어야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해야 떨어지는 건데 적극적이지 않으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매물이 있는데 호가가 내려가지 않고 그 호가를 유지하거나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적극성이에요. 이 시장 상황이 과열되잖아요. 그러면 매도 매물은 적극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공급량. 근데 실제로 공급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에요. 매도하고자 하는 매물. 이게 첫 번째 공급이고 두 번째가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이 이제 전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 물량이 포함되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입주할 상태에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입주 물량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의 아파트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물량 하면은 1000세대의 공급이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팔고자 하는 게 매매 공급이죠. 그렇죠. 팔고자 하는 거. 그러면 입주 물량 중에 팔고자 하는 거는 분양권인 상태에서 전매하는 거예요. 등기를 치고 나면 그러니까 등기를 쳤느냐 안 쳤느냐로 나눠지는데 등기를 치고 나면 이제 일반 아파트 매물이 되는 거고 등기를 치기 전에 매도하는 거는 분양권인 상태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입주하기 한참 전에 파는 것도 분양권이잖아요. 이게 전매고 입주할 때 파는 것도 분양권입니다. 이것도 전매예요. 일종의. 전매하는 물건이 공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으로 공급하는 거는 입주 물량이 아니고 분양 물량입니다. 분양 물량.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아파트의 공급의 전부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성격이 달라요. 뭐에서 다르냐? 적극성에서. 그러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적극성에서 다릅니다. 성격이. 자, 분양하는 물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급하고 똑같아요. 뭐냐? 100%. 적극성 100%예요. 만땅. 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안 팔면 안 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급. 그래서 얘는 수가 중요한 겁니다. 수가. 근데 분양권과 일반 아파트는 적극성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극성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수와 상관없이 이게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장 상황이 과열됐을 때는 매물이 늘어나도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세 개를 합친 거를 100%로 본다면 100개 본다면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극성으로 표현하는 이 공급량이 7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럼 절대적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이 적다, 많다 이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만 사실 큰 변화는 아니에요. 서울로 치면 4만 세대였다가 3만 세대였다가 별로 이 양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입주 물량 예. 입주 물량으로 만약에 본다라면 네. 서울 같은 경우 뭐 4만 세대, 적어지면 3만 세대, 2만 5천 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울에 우리가 1,000만 인구예요. 1,000만 인구 중에 만 개 뭐 이렇게 줄었다라고 해서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데 문제는 더 큰 게 뭐냐면 일반 아파트와 이 분양권 이 매도 물량이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이 70% 차지하는 물량이 현저하게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에서 거의 30%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공급량이. 그래서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는 이만큼 있었다가 이게 이만큼으로 늘어나고 공급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폭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 얘기를 들으니까 네. 공급 물량이 적정 수요 빨간 선보다 많이 있는데도 네. 상승하는 이유가 그렇죠. 요거네요. 요거. 네. 그러니까 분양 물량으로는 이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이 적극성으로 설명하면 다 설명이 가능해요. 일관성 있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반론이 있을까요? 뭐요? 약간 궁금해서. 지금 생각은 저는 안 나는데.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반론이 있으면 충분히 이건 반론을 저기에서 제가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적극성에 대한 매물 정도는 이게 수치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거 모르잖아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가봐요. 현장에서 부동산 네이버에 보면은 매물들이 막 뭐 수십 개 있어요. 나는 그러면은 적극적이요 이렇게 써있지 그렇죠. 않잖아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수치로 데이터만 좋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헛소리다, 사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인 거를 어떻게 수치로 저도 표현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수치화할 수가 있지? 이거 심리라서 사실. 네. 심리를 가지고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데이터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얼토당토 아는 얘기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럴듯하다. 왜냐하면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은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방법으로는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면 저희는 굳건하게 입주 물량, 네. 수요와 공급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입주 물량이 가격을 결정합니까?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가격 결정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뭐 대략 지금 뭐 25억 25? 뭐 이 정도 한다고 네. 봤을 때 그럼 25억이 결정된 건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음마 아파트에서 거래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수요와 공급은 음마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과 음마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지 여기에 입주 물량하고 관계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이 가격 결정을 하는 거는 일반 아파트 매물인 거예요. 입주 물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게 수십 년 동안 입주 물량이 공고화된 거는 여러분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을 던져야죠. 왜 입주 물량만 왜 공급이냐? 그럼 일반 아파트는 공급이냐 아니냐?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자, 많은 분들이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매물이 나와야 가격이 하락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세 중과로 잠긴 매물은 뭐예요? 재고주택. 그렇죠. 근데 재고주택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재고주택이 얼마만큼 적극성을 띠고 나오느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봤자 지금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상승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서 나오는 매물이 많을 수는 있어요. 많을 수는 있는데 적극성은 굉장히 떨어진 매물이다. 상승에 대한 심리. 그렇죠. 왜냐하면 적극성을 띠잖아요. 그러면 서로 경쟁하면서 하락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서 경쟁해서 7억, 8억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양도세를 회피해 가면서까지 버텼을까요? 3억 내기 싫어서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이 3억 내기 싫어서 버텼는데 팔고자 해서 7억이 됐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아요. 상승장에서. 근데 이게 하락장에서는 경쟁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되면 잠겼던 매물들이 나중에 쏟아져 나와요. 근데 상승장이어도 팔고 싶은 사람들의 비중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근데 적극성은 대충 알죠. 적극성. 한번 던져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00개의 매물이 있어요. 근데 거래 하나만 딱 되잖아요. 그럼 호가가 딱 올라버려. 그럼 이 나머지 199개가 적극성이 있는 매물이냐? 아니라는 거죠. 적극성이 있는 거는 자, 내가 내놓은 가격에 계속 팔아야 되는 거죠. 계속 팔아야죠. 그러면 만약에 10억이다. 10억의 매물이 200개 쌓여 있어요. 그럼 10억 거래되면 10억에 계속 팔아야지. 그러면 10억에 계속 사는 사람들이 200명이 다 사야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200개가 있는데 하나만 10억에 딱 거래됐어요. 그럼 다 11억으로 올리잖아요. 이게 적극성이 있냐? 아니라. 걷어버리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적극성으로 수치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 예를 들면 2017년도쯤에 예. 갭 투자가 막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매물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싼 가격에 계속 팔았으니까. 아, 팔아서? 그렇죠. 적극성이 있었단 얘기죠. 자, 이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세가 7억이에요. 7억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하나가 거래돼도 7억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 나머지가 그대로 있었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개를 사고 거래량이 이때 많아지는 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거래가 되면서? 예, 올라가는데 1호가 2호가부터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 거래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너 개가 한꺼번에 쫙 거래되고 막 10개 거래되고 올라가고. 근데 올라가는 정도도 적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매도자들이 아직까지 이때 상황에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별로 없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갭 투자가 활성화될 때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이때 팔아야지 막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렇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하락기 때 가보잖아요. 침체기 때 가보면 매물도 사실 별로 없어요.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네 매물은 적극성이 100%예요. 하나 사면 절대 안 올라가죠. 네,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적극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매수자가 이때는. 침체기 때는 매수자들이 사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려고는 해요. 사려고 하는데 적극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더 떨어져. 네. 더 떨어지면 급매물 나와라. 그럼 내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살게. 그래서 실제로 급매물만 사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매수자들의 적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으로 표현하면 이때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하죠. 매수자가 적극성이 현저히 없으니까 우리가 협상하다 보면 절실한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게 적극성이에요.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이 항상 협상에서 이기게 있는 거예요. 너 팔면 팔고 말을란 말어. 나는 뭐 그냥 이 가격에 살게. 그러면은 적극성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낮춰달라는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이기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매도자 우위의 시장,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죠. 너 급하지? 나 매물 이렇게 올릴 거야. 너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 너 말고도 살 사람 많아?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네. 그러니까 매수자가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는 거죠. 안 보고 사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데이터 아무리 가지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오류에 빠져요. 공부해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데이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알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에 맞게 탁 갖다 붙이기 정말 좋아요.